안녕하세요. 오늘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과학책과 실험 관찰책을 준비해 주세요.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한 OX 퀴즈입니다. 1번 에너지 소비 효율이 5등급인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인 제품이 더 좋다고 했으므로 5등급보다는 1등급에 가까운 전기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2번, 집을 지을 때 단열재를 사용하고 이중창을 설치한다. 정답은 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이 관련 있나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되기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아껴 사용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4번. 목련은 솜털이 있는 겨울 눈으로 추운 겨울에 어린 싹을 보호한다. 정답은 네, 맞는 설명입니다. 식물은 겨울 눈을 이용해서 어린 싹에 열 에너지가 빼앗겨서 어는 것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전등을 에너지의 효율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자, 지금 그림에서 기억은 백열등, 니은은 발광 다이오드 등, 디귿은 형광등입니다. 전등의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전등의 원래 목적인 빛 에너지로 많이 사용되고 반면에 열 에너지로는 손실되는 것이 적은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전등은 바로 니은의 발광 다이오드 등, 다음으로는 절반 정도만 빛 에너지로 쓰이는 디귿의 형광등, 그리고 5%만 빛 에너지로 쓰이는 기억의 백열등 순서로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의 에너지 효율 표시를 잘 찾아보았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제품도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 집의 에너지 이용 실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14쪽에서 117쪽까지 우리 학교의 에너지 이용 실태 취재하기를 공부할 차례인데요. 자, 우리는 원격 수업을 하므로 우리 학교 대신 각자 여러분 집의 에너지 이용 실태를 취재해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14쪽 아래 그림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림 속 친구들이 에너지 이용 실태를 취재해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 친구들은 학교의 에너지 이용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의논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학교를 집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어느 장소를 취재하면 좋을까입니다. 집에 있는 여러 장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실, 화장실, 주방, 내방, 현관이나 베란다 같은 곳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소를 정했다면 그것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봐야겠죠? 지난 시간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건축물이나 조명, 냉난방 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시간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이중창, 발광 다이오드 등을 사용하자는 등의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취재가 모두 끝나면 마지막으로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데요. 영상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영상 구성 단계를 그림과 대본으로 표현해보고 그 내용을 직접 영상으로 찍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상 제작은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영상 구성 단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험 관찰 58쪽 1번 우리 집에서 취재할 장소를 정해볼까요를 함께 보겠습니다. 실험 관찰 책에는 학교에 여러 장소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기타 빈칸,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거실, 주방, 화장실, 현관, 베란다, 내 방들 이러한 장소 중에서 한 곳을 정해서 이 괄호 안에 쓰면 됩니다. 다 정했으면 우리 집의 에너지 이용 실태를 조사해보고 다음으로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후 영상 구성 계획을 세우고 대본을 만든 후 역할을 나누어 영상을 제작해야 하지만 3번과 4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구성 계획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에너지 이용 실태를 취재하기 전에 집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인데요.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제품을 주로 사용한다거나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 빼두기 또는 사람이 없는 공간에 조명을 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결등이나 형광등 대신 발광 다이오드 등을 사용하거나 현관문 등의 센서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움직임이 없을 때 자동으로 등이 꺼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냉장고 속 불필요한 음식을 정리한다거나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공청소기나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의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단열재나 이중창을 이용하여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창문에 두꺼운 방한용 커튼을 다는 것도 열 에너지가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창틈이나 현관문 틈 등에 문풍지를 붙이거나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겨울철에 실내에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있으면 체온을 유지해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조리기의 불꽃을 냄비 바닥 크기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집의 에너지 이용 실태를 취재해보고 실험 관찰 58쪽 2번 표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줄게요. 이건 예시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취재할 장소가 현관이라면 이 현관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점은 예를 들면 평소에는 전등이 꺼져 있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움직임을 감지해 전등이 켜지는 센서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이고, 반대로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점은 거실과 현관문 사이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열 에너지가 손실되는 점입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개선 방법을 제안하는 것, 즉 마지막 칸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금 열 에너지가 손실되고 있으니까 실내의 열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또 외부에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거실과 현관문 사이에 중문을 설치하거나 현관문 틈에 외풍 방지용 문풍지를 붙이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한 장소를 정해 직접 취재하고 생각해서 표를 완성해 주길 바랍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표를 완성해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험 관찰 3번 영상 구성 계획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예시의 그림과 같이 4컷 만화로 그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에서는 장소를 소개하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세 번째 장면에서는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점과 개선 방법을 소개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정리한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아이스크림 초등학교 화장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에너지 이용 실태를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고쳐서 그런지 화장실이 매우 깨끗합니다. 여기 소변기에는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물을 내리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불필요한 에너지 이용을 줄일 수 있겠군요. 화장실 조명은 모두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광 다이오드 등으로 설치하여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네요. 그럼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곳의 에너지 사용 실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하지만 조명에도 감지기를 설치해 사람이 있을 때에만 불을 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을 때 낭비되는 에너지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모둠의 고빙빙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성하고 싶은 내용을 실험 관찰 3번에 그림과 글로 나타내 주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린 후 글을 쓸 칸이 부족하면 오른쪽에 59쪽에 있는 4번 대본을 쓰는 칸을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글을 써도 괜찮습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한번 나타내 보세요. 자, 다음은 과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과학책 116쪽을 함께 봐주세요. 데이터 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요즘에는 수많은 정보를 관리하는 자료 저장소의 역할이 무척 큰데요.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속에 과학 이야기에 나오는 건축물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네이버 자료 저장소의 모습입니다. 이 건축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축물을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인터넷에서 필요한 많은 자료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를 보관하는 자료 저장소입니다. 이 자료 저장소에서는 몇만 대의 컴퓨터가 온종일 작동하고 있어 많은 양의 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료 저장소는 컴퓨터에 의해 발생하는 뜨거운 열을 식히고 또 그 열을 효율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답니다. 그럼 이 자료 저장소를 설계하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이곳 자료 저장소는 연평균 기온이 비교적 낮은 춘천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는 낮은 기온의 자연 환경을 이용해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을 식히기 위해서랍니다. 또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구조와 틈이 있는 빗살 모양의 벽을 활용해 외부에 시원한 바람이 잘 들어올 수 있게 했죠. 한편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많은 열로 온실 식물을 재배하거나 저장소 주변 도로 바닥에 열선을 설치하여 쌓인 눈을 녹이기도 한답니다. 네, 오늘의 과제입니다. 실험 관찰 58쪽에 1번, 2번, 3번을 정리한 후 사진을 찍어서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영상을 다시 보면서 참고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